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 경제. 오늘 목요일 만나볼 전문가는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여름에 좀 약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게 좀 살집이 있어서 아하. 땀도 많이 흘리고 네. 냉방병도 좀 잘 걸리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이제 버텨내셨네요, 뭐. 그런데요. 이 삼성전자 주식 국민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한 주 이상 가지신 분이 500만 명이 넘는 그리고 언제나 괜찮고 믿을 만한 주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급락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만 1.8조 원 넘게 팔아갔습니다. 아이고. 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라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을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아버리니까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국 가격은 움직이는 건데 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외국인 지분율이 우리 삼성전자가 한 53.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네요. 네, 절반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52.6%까지. 아하. 예, 불과 뭐 한 달도 안 되는 정도 사이에 네. 이 지분율이 거의 1% 이상 떨어질 정도로 네. 최근 들어서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컸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져서 하이닉스가 어제 종가가 11만 2,500원이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빠지는 거죠? 예, 10만 500원. 어이고. 예, 정말 무슨 일이 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예. 급락이고 특히 아까 삼성전자는 지분율이 한 달 동안 1%포인트 정도 빠졌다 그랬는데 네. 하이닉스는 49%가 46%가 됐으니까 3%포인트나. 네. 예,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잘 버텼어요. 3,208포인트니까 네. 거의 큰 조정이 없었는데 아하.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라는 한국 경제 이 양대 회사 네.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에서 보더라도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이 회사들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해 버리니까 일단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올 초까지죠 아마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실적이 무척 좋다. 특히 코로나 특수도 탔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계속 들었었는데 주가가 10만 원, 그래서 10만 전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지금 7만 원대입니다. 예, 쭉쭉쭉쭉 미끄럼 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7만 전자 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실적 좋은데도 떨어진다는 거 그럼 외국인이 판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예, 일단 두 가지겠죠. 예. 첫 번째는 아까 정말 말씀 잘하신 것처럼 너무 실적이 잘 나오니까 네. 이거 피크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시황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산업이 예, 조선 그리고 반도체를 대부분 들게 되는데요. 네, 이 두 산업 모두 한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인데 이 산업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호황을 맞아서 가격이 급등하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무튼 반도체 제품의 수출 단가가 얼마 전 발표된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서 30% 올랐더라고요. 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아하. 왜 그러냐? 바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 예, 그러니까 이 반도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정말 지표인데요. 네. 뭐냐면 매 2년마다 단가가 반토막 난다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매년 40% 가까운 생산성의 향상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정 기술의 개선이라든가 새로운 재료 또 더 나가서 더 좋은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매년 생산성이 한 40%씩 복리로 네. 지금 몇 년째 그러냐면 60년째 개선되고 있어요. 아하. 1960년대 인텔의 무어 박사가 발견했던 법칙인데 네. 이게 지금 6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매년 제품 가격이 그러니까 한 25% 20% 빠져도 생산성의 향상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만큼 경쟁력이 강한 산업인 거죠. 근데 네. 제품 가격이 30%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익은 필연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경쟁자의 새로운 진입 혹은 기존 경쟁자들의
확장적인 어떤 설비 투자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아. 왜냐 너무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네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미래를 본 변화에 대한 예측까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 이 업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떨립니다. 아. 왜 그러냐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슈퍼사이클. 예. 야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말 좋아지는구나 싶지만 이제 항상 그런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업황이 좋으면 매년 생산성이 향상되는데도 단가가 오른다. 이건 거의 어떻게 보면 대박이잖아요. 네. 이럴 때 남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걸 항상 우리는 추가 경쟁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예, 요새 최근 들어서는 인텔이 또 파운드리 산업에 네. 안 그래도 지금 TSMC랑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네.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 5909님께서 들으시다가 질문 주셨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없지는 않은데 이 정도 되는 기업 사이즈에서는 이 공매도로는 그렇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외국인 지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가 빠져 있거든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그 누적돼 있는 매도 규모, 공매도 규모. 공매도가 이제 주식 빌려서 파는 건데 네. 우리나라 공매도 상위 종목에 올라 있는 종목들은 좀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없진 않다. 맞는 말인데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지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너무 커요. 네. 이 시가총액이 너무 큽니다. 아하. 또 하나가요. 엊그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가석방 결정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건가요? 둘 다 아니라고 보고요. 둘 다 아니고요. 분명 그 정책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투자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고 또 경영에서 어떻게 보면 좀 책임 경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일단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잘해 왔었고 지금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참 그 공백을 잘 이겨내고 잘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더 좋아지기에 플러스 요인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컸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조금 하자면 나오면 설비 투자하는 거 아니냐. 나오면 설비 투자,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해석을 해외에서 좀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참 어떻게 보면 분명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엇갈린 면이 있어서 그러네요. 이걸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앞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커다란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이면에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그 보고서 저도 표지는 봤는데 예. 무섭더라고요. 제목이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오고 있다. 예, Winter is coming. 아니 그거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무서운 거잖아요. 무섭죠. 예. 아니 종말로 간다는 그런 뜻인데. 예, 뭐 외적인 쳐들어온다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정도의 표지에 이 정도 보고서를 세게 쓰니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매도뿐만 아니라 메모리용 반도체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메모리용 반도체잖아요. 네네. D램이라든가 어떤 엔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제일 잘하는데 그 메모리 업종이 어렵다라고 이제 그 업종 전체가.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예.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네. 아주 강력한 경쟁자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온다. 이 말씀만 들어도 왕좌의 게임을 본 저로서는 상당히 섬뜩해지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경제로. 네, 목요일에 구독경제 오늘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모시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주가가 급락한 원인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의 대거 매도세가 있고 그 이면에는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보고서가 있다. 그리고 그 제목이 겨울이 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 그리고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대거 좀비 군단의 그 침략을 의미하는 Winter is coming 제목까지 들었는데요.
내용은 어떤가요? 내용 좀 우리 무슨가요?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담겨 있어서 겁이 좀 나는 거죠. 아, 그래요. 바로 공급 과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업황이 좋다. 아하.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원래 투자를 열심히 하는 회사들인데 여기에 다른 회사들도 앞으로 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또 중국이 물론 반도체 굴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거기 계속 투자는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하면서 결국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기존에는 비중 확대.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인덱스가 있거든요. 코스피 200이면 코스피 200 네. 또는 MSCI 지수면 MSCI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와 비슷하게 맞추는 걸 중립. 네. 그거보다 더 많이 사세요. 비중 확대. 아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비중 축소로 낮췄어요. 아하. 줄여라. 예.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89,000원 정도로 했는데 오늘 그걸 하회해가지고 네. 사실 뭐 목표 주가 자체는 의미는 없는데 상당히 부정적 전망이 담겨 있고 그 부정적 전망 안에는 저희들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공급 이게 좀, 과잉. 네, 예. 현재 시장에 있는 수요보다 공급량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모건 스탠리 뭐 일반인 여러분께서도 많이 귀에 익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이 한 곳만 그렇게 낸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다른 데도 매도 보고서가 또는 네. 비중 축소 보고서가 나온 곳이 있어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 홍콩 쪽에 있는 증권사 CLSA라는 또 증권사에서도 역시 또 그런 비슷한 성향의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보고서 냈던 증권사가 물론 굉장히 잘하는 증권사지만 예.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모건 스탠리라는 어떻게 보면 뉴욕에 몸을 담고 있는 거대 증권사의 보고서가 좀 충격을 더 크게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자, 문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실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장주 뭐 이건 떨어질 리 없다라는 기대 속에 사신 분들 지금 이런 급락세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저가 매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손절.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스스로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오늘 한번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아. 아, 스스로가 어떤 투자자이신지.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라는 산업이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는 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추격자 또는 선두주자가 가격 인하 경쟁을 통해 치킨 게임 한다고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치킨 게임. 예, 그래서 네. 자동차 문을 먼저 열고 내리는 사람이 패자가 되는 어허. 좀 무섭죠. 절벽을 향해서 달리는 차. 혹시 예전 영화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치킨 게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역사적인 주가를 보면 굉장히 등락이 커요. 아하.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아까 경쟁력, 예. 특히 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석방 이후에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투자를 믿고 있던 분들이라면 경쟁자를 또 물리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급격한 가격의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기회다. 예, 그러니까 이걸 예. 하려면 근데 공부가 필요한 거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게, 아셔야 된다. 그렇죠. 이게 기회가 되려면 예. 여기서 경쟁자를 아니면 압도할 것이다라는 공부가 필요한 거죠. 확신이 있으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거가 있으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회사하고 사면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할 용기가 안 나실 가능성이 그러겠네요. 있는 거죠. 두 번째 스타일들의 투자자들이 뭐냐면 모멘텀, 추세 추종 투자자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예. 쉽게 얘기해서 오를 것 같아서 샀어요라고 답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들 추천하고 가격이 지금 차트가 올라가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뻐서 샀습니다. 아, 그 추세를 따라서. 예, 그런 예. 분들을 추세 추종 투자자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손절매, 스탑로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투자의 툴이거든요. 더 이상 수단이- 손해 보시기 전에 그렇죠. 팔아 보시. 왜냐하면 현금을 확보해서 또 다른 더 강한 상승세를 타는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특히 최근에 나온 좀 급락은 어떻게 보면 손절매성 매도도 조금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손절매성 매도다. 그런 것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상당히 그럼 우리 투자자들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예.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자에 해당되는 투자자니까 예.
조금 사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기간 버티실 여력이 있으셔야 당연히 또 그 저가 매수를 하시는 거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종목에 너무 올인하면 음흠. 저가 매수할 용기가 안 나.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이게 너무나 크면 손실도 커지죠.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예, 저는 뭐 분산 이를 각오를 투자를 하시고 하고 있으니까. 리스크를 예. 안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를 저는 사실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반도체 회사는 최근에 급등했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 회사 급등한 주식을 조금 팔아서 아하. 폭락한 삼성전자를 좀 사는 방향으로 매수하시고.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음흠. 좋은 게 같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 두 회사의 주가는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간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오묘한 투자의 세계네요. 저는 이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구독경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